오늘 저는 이제 여기 예비 중2나 예비 중3 학부모님도 계신 걸로 보이는데 예비 고1 통합과학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위치상 저희가 향동고 진학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향동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내신적인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수능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과학을 강의한 지는 대략 한 9년 좀 넘었고요. 여기서 수업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치동에서 처음 수업할 때는 제가 이제 무슨 뭐 생명교육과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에 맞춰서 물리화학 생명을 모두 강의를 했었고요, 수능을. 한 3년 뒤부터는 생명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다가 지금은 통합과학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향동고등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 전교 1등이 모두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동고의 특징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좀 특징적인 게 많습니다. 좀 중요한 것도 좀 많고요. 일단은 네,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선택을 하던 과목에서 이제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반드시 수능을 봐야 하는 과목이 돼버렸는데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강의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조금 신경이 쓰이냐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했던 뭐 흔히 얘기하는 물화생지 원투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일반 선택 이렇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런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내신을 출제하실 때 수능 과목,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베이스로 출제를 하십니다. 수능 문제라는 걸출한 높은 완성도의 문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 또 새로운 문제를 고안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과학은 아예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두 새롭게 출제를 하시거든요. 제가 현재 지금 내신을 여러 군데를 거쳤지만 현재 맡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동고랑 대원외고랑 과고랑 상상고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통합과학 시험지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에 신경을 쓰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따라 문제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쪼잔한 거를 내느냐가 좀 중요 포인트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공룡 이름이 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좀 쪼잔한 암기 과목처럼.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향동고등학교나 이제 기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능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능과학에 맞춰서 출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앞에 봐주시면 돼요. 출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내신도 그렇고 수능은 어떻게 나온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는 단원들이 모두 기존에 있었던 수능 과목에 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지금 현재 향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대 학생들 기준이랑 올해 지금 고1, 그러니까 예비 고2 학생들 기준, 이 학생들부터는 수능 통합과학을 보잖아요. 문제의 어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소한 그 암기 위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능까지 바라보는 그런 좀 어려운 추론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과학이 왜 문제냐? 보통 이제 저희가 사탐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 이제 뭐 언니 오빠 자녀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능과학과 수능사회의 난이도 밸런스가 좀 많이 안 맞습니다. 이게 과학이 좀 과하게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과학 선택자들은 계속 기하급 쪽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수능통합과학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수능과학이랑 다르게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대신 시험 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주어집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구성은 이런데 난이도가 어떨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100% 확신은 못합니다.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현재 난이도를 유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현재 난이도는 절대 유지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제 뭐 물리에서 화학에서 생명에서 지구과학에서 각각 과목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원들을 뽑아가지고 통합과학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재랑 똑같은 난이도로 내면 절대로 그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분명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건 고1 때부터 과학 과목은 진짜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고1, 2, 3학년들 학습 방향성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슨 암호 해독하듯이 뭐 AT, GT, CT 이렇게 적혀있는 암호운 해독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 그 다음에 일부 물리 단원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보통 제가 강의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외고 학생이든 과고 학생이든 뭐 아니면 특목고 학생이든 일반고 학생이든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건 누구냐면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첫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무조건 선행하셔야 돼요. 이거 내신 기간 중에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애들. 이거 절대 안 돼요. 요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통합과학 1, 2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통합과학 1은 1학기 과목이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과목이고 이렇게 되는데 1에서 가장 애들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부분이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이 역학적 시스템이고 통합과학 2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얘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요거는 반드시 이제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왜 선행이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수능과학 과목에 있는 단원들을 뽑아서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생명이나 지구과학 분야가 아니겠죠. 당연히 물리화학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외워서만은 때려 죽여도 못 풀거든요. 이거는 문제풀이를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는데 얘가 하필이면은 아주 소수의 선택된 학생들만 선택을 한다는 물리학 1에서 가장 킬러 단원입니다. 이게 통합과학원에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화반응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단어에 화학1의 킬러 단어인데 이게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좀 익숙한 용어니까 그냥 1, 2 과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1은 보통 현재 기준으로 2학년이 배우는 거, 2는 3학년이 배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통합과학이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학년 과목이니까 당연히 각각의 원과목을 섞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랑 화학은 원과목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은 지금 잘 보면 2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2과목. 그래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쪽 파트는. 근데 그래봤자 모든 학생들이 결국은 이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목차를 지금 보시면 이게 통합과학 1의 목차고요. 이게 통합과학 2의 목차인데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뒤에 보면은 요거 지금 회차를 넣어놨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6회차 구성이 아니라 저희는 방학기간 동안 8회차 구성으로 가게 될 텐데 그 8회 동안 제가 아주 여러 번 통합과학 강의를 해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 보면 제일 좋겠죠. 물론 모든 단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어차피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다 어떤 팀 수업을 구성을 해오셔서 학부모님이 저희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다 나가주세요. 전체 진도를 다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저만 앞에서 랩을 하게 됩니다. 애들은 그냥 뭔 소리지 하고 눈 뜨고 가만히 있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일부 단원들 있잖아요. 그것만 할 겁니다. 저희는 1, 2 과목 전부 다. 그래서 1에서는 이거 전부 다보다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했던 이거.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아주 단편적인 개념만 알려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공을 던집니다. 몇 미터 날아갈게 계산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념 외워서 절대로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풀이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조금 번외인데 통합과학 1에서 이거는 생명 시스템의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은 1 과목이 아니라 2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 자체의 용어를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추론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재 생명과학 2라고 하는 과목의 핵심 킬러 단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통합과학 2 목차들입니다. 통합과학 2 목차인데 지금 통합과학 2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중화반응과 사당환원 반응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리가 아니라 화학이긴 하지만 똑같이 개념이 아니라 추론을 해서 푸는 풀이의 영역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문제풀이 연습을 굉장히 조금 많이 해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전과 에너지원은 여기 지금 중학교 학생들 왔죠. 그 학교에서 아마 전자기유도 배웠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왼손 오른손 하면서 막 이렇게 꼬아가면서 했던 거.
그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현재 애들 시험범위거든요. 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은 한 10문제 중 5문제는 이것만 풀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중등과학이랑 고등과학은 아예 다릅니다.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내가 중등과학 때 개념을 외워서 문제를 풀고 나는 나름 문제에서 응용을 해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외워서 푸는 문제만은 없어요, 선생님. 이거 외워가지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데 중등과학이 개념이 여기 있고 문제가 여기 있어서 요만큼만 응용을 하면 되면은 고등학교 과학은 개념이 바닥에 있고 문제 풀이는 저 천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천장 꼭대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진 않아요. 근데 응용의 차원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폭이 그것도 1학년에서 그러니까 중3에서 1학년 왔을 때 한번 퍽 하고 뛰고요. 그 다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 한번 퍽 하고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좀 오래 수업을 했고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약간 느낀 차이점이 있다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과 요거에 있는 학생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걸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미리 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니네 통합과학에서 제일 뭐가 중요해? 당연히 물리조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정보가 없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 향동고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좀 할 겁니다. 향동고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학년 과목부터 통합과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수업의 퀄리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시냐면 교과서를 그냥 대충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험 기간이 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까지 한 2달 반 정도 남았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진도를 한 달 만에 다 나가 버리십니다. 근데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읽으면서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반은 그냥 한 시간에 문제 뭐 5문제 정도밖에 안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질 않고요. EBS 문제를 그냥 대충 푸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EBS 문제 있으면 그냥 내버립니다. 일례로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에 지금 현재 1학년들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있었죠.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부분. 이게 교과과정상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아예 언급이 없거든요. 교과서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중학교 과학이랑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물리학에 있습니다. 물리학.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EBS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좀 심한 문제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에너지 같은 걸 조그맣게 넣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줬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계속 전교 1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위권 전교 1등 모두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은 10명에 10명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안 하던데요? 다 포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내가 그냥 서점에서 문제집 사가지고 시험 한 3주 전부터 자습한다고 될 레벨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이 퀄리티가 안 받쳐주면 당연히 애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난 과학이랑 안 맞아, 난 사회만 할래. 그래서 사회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과학이랑 잘 맞든 안 맞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반드시 미리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미리 학습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도가 달라요. 수능이잖아요, 이게 수능. 네,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학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2학년 되면 그래도 선택을 하잖아요. 저희가 절대평가긴 하지만 이제 과학이랑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는 저랑 같이 방학 때는 중요 과목 보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또 내신 단원에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는데 2학년에 딱 올라갔습니다. 2학년에 딱 올라가면은 2학년에 올라가는 순간 누구는 사회를 하고 누구는 과학을 할 거 아니에요. 내신 과목으로서.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둘 다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과학 선택하는 애들은 좀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신이 완전 망가질 수도 있고 통합과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서 물리, 화학, 생명 이런 좀 과탐 세 과목의 조합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2주 뒤에 있을 고 2, 3 설명회에도 말을 하겠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부의 양이 너무 과중해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물리, 화학, 생명이라는 2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선배들은 그 과목 하나를 1학기, 2학기로 쪼개서 봤어요. 근데 얘네들은 한 학기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1학기, 2학기 쪼개서 했을 때에도 거의 예를 들어서 가장 심한 과목은 물리인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정도가 포기합니다. 하다가. 근데 그걸 한 학기에 때려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좀 과학이랑 안 맞아요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를 선택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회.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자 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2학년 때. 그럼 내신 과목으로 과학 공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2학년 과목이 결국 통합과학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자동으로 수능 통합과학이 준비가 됩니다. 자동으로. 왜냐면 더 상위 레벨의 문제를 푸는 셈이니까 어쨌든 내신을 위해서. 근데 사회를 선택한 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외고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데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고3 돼가지고. 절대로.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고1 겨울방학 때 있죠. 이제 학생들이 고1 다 마치고 나서 고2 진학하기 전에 이때 내가 내년에 사회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수능통합과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레퍼런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수능을 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1학년들이 처음 수능 치는 거니까 레퍼런스가 없는데 사회 선택자 친구들이 그냥 난 손 놓고 그냥 뭐 내신 사탐 공부하다가 고2 겨울방학 때 돼가지고 수능통합과학 본다? 그거 절대 못 따라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2학기 여름방학 때도 2학년 여름방학 때도 봤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향동고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한 건 안 냅니다. 이상한 건 내지 않아요. 이상한 건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치사한 건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마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본인이 몰래 실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랑 무관하니까 문제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다 대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슨 교재를 보는지를 가지고 여기 적중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알려줬는데 왜 못 맞추냐고 멱살 잡고 맨날 흔들거든요. 정말 똑같이 다 알려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지만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사소한 개념 같은 건 내지 않고 당연히 풀이 문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는 당연히 고2 학생들이 푸는 물리화학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짓말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불평불만을 갖는 게 쌤 왜 수업 시작할 때는 100문제 이상은 안 줘라고 하면서 맨날 왜 180문제씩 주냐고 막 투덜대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반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잖아요. 그럼 분명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좀 힘들어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다 동일한 숙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중간 난이도로 주면 다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넌 A 풀고 너는 C 풀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난도별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 복습 동영상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친구들은 뭐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학생들이 누구는 공식을 외워서 대입만 해도 힘든 친구들이 있고 누구는 그래프를 그려서 공식이 없이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강의를 하는 풀이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맞춤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건데 그 저희 테스트 문제예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피읍까지 있죠. 네.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학생들이 한 문제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쌤 테스트 100점이면 내신 문제 무조건 100점. 이거 발가락에 펜 끼워서 풀어도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약간 살벌하게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단원 자체가 조금 그래요. 이게 무슨 거대 잠자리 화석 이름이 메가네우라인 것도 알아야 되는 그런 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이제 다 때려 박아 놓는 것이고 풀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 이상 그러니까 너무 과한 문제까지는 안 냅니다. 수업에 이제 최종 이제 직보쯤 되면 학생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서 그럴 때는 제가 고3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애들 상태를 보면서 계속 면밀히 살펴보면서 수준에 맞게 계속 올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설명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 만나뵙기 위해서 열심히 2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과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뭐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직접 저한테 말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 통해서 저랑 뭐 유선으로 통화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질문 있으신가요? 과학생님께서 이동하느라 계셔서 혹시 과학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선생님 배치도 학원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꽤 있는데 그런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세요? 어디 학원 애들 더 집중해서 할 건지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더 쓰인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쓰이는 곳이요. 뭐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쏟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위치가 뭐 강남도 아니고 저는 위치는 다른 곳인데, 그러니까 사는 곳은 여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오는데 2시간이나 걸리거든요. 2시간이나 오면서까지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을 많이 쏟고 있겠죠, 이 수업에서.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을 신경 쓰느라 여기 학생들은 뒷전이다, 그런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학도 보면은 선행을 좀 많이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랑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에 학생 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네.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반이 돼가지고 당연. 네네네. 여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분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이 실력이 다 평균적으로 비슷할 수는 없어요. 분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친구와 가장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차이가 좀 심하게 날 수 있죠. 근데 수업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수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숙제가 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 실력의 양극화가, 그러면 제가 분반을 합니다. 쪼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무조건 쪼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생들의 구성을 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또 있으실까요? 방학 때 시간이나 우리가 방학 때 시간은 지금 일단은 화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중에서 하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전 시간대로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네. 또 있으실까요? 저도 죄송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교재 선택할 때도 이제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심화 공통과학이 있을 거고, 네. 그냥 뭐 응용이나 그 정도의 내신 준비 정도의 네. 공통과학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아이들 실력에 있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책을 선택하시겠지만 약간 친구들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책의 선정이나 좀 이런 게 좀 약간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문제가 수능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염두를 두고 출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기초반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점수를 낮게 맞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애들이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의 전체적인 레벨이 확 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완자에 있는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그걸로는 어차피 내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교재 선택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시중교재 쓰지 않고요. 저는 제가 제작한 교재를 씁니다. 개념도 문제도 전부 다. 그래서 개념은 사실 근데 차이는 없어요. 개념은 쉬운 개념 교재, 어려운 개념 교재 구분 안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만 알아야 되는 개념 같은 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문제풀이가 얼만큼 어렵게 진행이 되냐,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는 차이를 줍니다. 문제풀이에서.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특히 과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외고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고 중에서도 그래도 대원외고가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인데, 그 친구들도 개념 가지고 어려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게 문제까지 발단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시중교재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한 7년 전쯤에 대치동에 처음 수업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부터는 전부 다 자체 교재를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교재는 이제 내신이랑 수능까지 전부 다 이어갈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놓은 교재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